예, 다음 큐브는요, 왜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대법원이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블랙리스트 사건 때와 마찬가지로 파기 환송을 결정했습니다. 다만 쟁점이 됐던 직권남용죄, 이건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강요죄를 유죄로 본 부분엔 잘못이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. 파기 환송의 결정의 배경은 무엇일까요? 또 이번 판결이 앞으로 직권남용죄의 기준을 성립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또한 관심사입니다. 계속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1, 2심 판결이 어땠는지 저희가 좀 일단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이거에 대한 이해가 좀 빠를 것 같습니다. 예, 네네. 먼저 이제 화이트리스트가 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. 이게 블랙리스트는 지원을 하면 안 되는 단체들을 모아놓은 명단이고요. 예. 화이트리스트는 지원을 해야 되는 명단을 모아놓은 것입니다. 예. 그래서 2014년에서 2016년에 친정부 성향인 33개의 단체에 대해서 예. 69억 원을 지원하는 이 내용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인데요.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2014년에 전경련 부회장으로 하여금 21개 보수단체에 23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한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고요. 예.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2015년인데요. 전경련 부회장으로 하여금 31개 단체에 35억 원 정도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. 당시에 정권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좌파 단체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라면서 보수단체 지원 방안을 좀 마련해 와라 라면서 이 사건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요. 1심에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죄가 선고가 됐고요. 예. 강요죄는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. 그런데 2심에서는 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유죄, 강요죄도 유죄가 선고된 사건입니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1년 6월 선고를 받아서 법정 구속이 됐고요. 예. 조윤선 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. 아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드렸잖아요. 직권남용죄는 근데 인정이 됐고 강요죄 다시 살펴봐라 이렇게 지금 돌려보낸 거죠? 그렇습니다. 그 배경을 예. 좀 짚어주신다면요? 예, 뭐 강요죄의 협박 부분을 좀 다시 살펴봐라라고 예. 하면서 돌려보냈는데요. 예. 강요죄의 협박 같은 경우에는 협박을 했을 때 무섭다, 예. 공포스럽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이게 협박입니다. 예. 해악의 고지를 했는데 내가 무섭지도 않고 공포스럽지도 않았다면 예. 이것은 해악의 고지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강요죄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판례 법리고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 예. 전경련 부회장이 이 김 전 실장 또는 조윤선 전 수석의 이 관련된 요청 이런 것들을 실제 해악의 고지로 받아들였는지 예.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뭐 무섭다, 공포스럽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라고 한 건데요. 이제 1심과 2심에서 요 강요죄 협박 부분과 관련돼서 논의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김 전 실장이 보수단체의 지원을 요청을 한 거는 맞는데 예. 당시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그 청와대 쪽 사람들이 윗선을 언급한 행위가 있었고 그리고 자금을 좀 빨리 집행해라라고 예. 뭐 수차례 독촉한 행위도 있었고 그리고 전경련 부회장 이 분이 실제로 지원을 한 사람인데 예. 이 사람이 면담 신청을 하니까 면담을 거절했습니다. 뭐 특별한 이유 없이 거절을 해서 굉장히 좀 이 불안감을 심어주는 그런 행위를 한 이 정황들은 드러납니다. 예. 다만 요청을 거절했을 때 어떠한 해악의 고지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실제로 이 전경련 부회장을 했는지 그 부분이 좀 보기가 좀 난감하다라는 겁니다. 그래서 다시 살펴보고 예. 만약에 전경련이 이러한 해악의 고지로 인해서 공포심이나 아니면 뭐 무섭다 이런 예. 감정을 느끼지 않았다면 예. 그리고 그냥 단지 부담스럽다 요 정도 그쳤다면은 예. 이거는 협박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라는 내용입니다. 요거를 비교해서 다시 저희가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대법이 지난달에 있었던 블랙리스트 사건은요. 직권남용죄를 다시 살펴봐라 이렇게 파기환송을 내렸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건 화이트리스트 사건인데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직권남용죄는 반대로 요건 인정을 한 거예요. 그러니까 강요죄는 다시 보라는 거고 직권남용죄는 화이트리스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한 거잖아요. 블랙리스트는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안 된 거고 화이트리스트는 직권남용죄가 인정이 된 겁니다. 그거 좀 비교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. 네네. 뭐 설명을 드리면 예. 이제 직권남용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이 예. 그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끔 하거나 예. 아니면 특정한 일을 못하게 했을 때 이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. 예. 또 쟁점이 두 가지예요. 뭐 첫 번째 쟁점은 이제 직권 남용이
이라는 거 하고요. 예. 두 번째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, 의무 없는 일이라는 예. 부분인데 그 지난달 선고가 된 이제 블랙리스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예. 보면 좀 명확한 판단 기준을 내렸습니다. 예. 그래서 14개 의무 없는 일 판단 대상이 있었는데 예. 그중에 12개는 인정을 했고요. 2가지는 인정을 안 했는데 예. 왜냐하면 지금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상급자도 공무원이고 하급자도 공무원입니다. 예. 원래 하급자인 공무원은 상급자인 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서 예. 무언가 일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. 그렇겠죠. 그렇기 때문에 예. 예를 들면 상급자의 지시가 원래 하급자인 공무원이 원래 해야 되는 일이라면 예. 이거를 의무 없는 일을 했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 블랙리스트 그 판결에서 구체적으로 좀 예를 들면서 해 놓은 것이 예. 뭐 배제 지시를 전달하고 예. 그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그 단체들에 대해서 지원 배제를 하고 싶다. 예. 거기에 대한 명분을 좀 조사해서 만들어서 올려라. 이 부분은 하급자인 공무원이 본인의 의무가 아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직권남용죄가 성립이 됐는데 예. 원래 하급자인 공무원은 위에서 야 명단 조사해서 올려라. 그리고 심의 과정이 있다면 예. 뭐 좀 체크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라. 예. 이건 원래 그 하급자인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거든요. 예. 요 두 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의무 없는 일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. 이 부분을 다시 판단을 해라라고 이제 파기환송심으로 돌려보낸 것이고요. 예. 이번 화이트리스트에서는 사실 블랙리스트하고 조금 다른 게 예. 블랙리스트의 이 지시받는 대상 자체는 공무원이었는데 예. 이 화이트리스트의 대상은 전경련 부회장이거든요. 이 대상이 사람은- 다르군요. 그렇습니다. 예. 이 사람은 예.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입니다. 그러네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예. 공무원이 일반인에 대해서 특별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예. 뭔가 지시를 하고 요청을 했을 때 일반인으로서는 따라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. 예. 그런데 이 화이트리스트 사건에서는 화이트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단체들의 뭐 수십억을 지원해라 라는 사실상의 요청을 받았고 예. 그걸 실제 실행에 옮겼기 때문에 예. 의무 없는 일을 예. 했다라고 보면서 이 직권남용죄를 유죄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. 직권을 남용한 주체는 공무원이 같은데 직권을 따르는 그 대상이 예. 두 사건은 차이가 있다. 다릅니다. 전경련 측이 이제 화이트리스트인 것이고 예. 블랙리스트는 공무원인 공무원입니다. 것이고 예.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. 그런데요, 아까 이제 저희가 전원 합의체 얘기하면서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그리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 이제 그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거 사실 설명을 들으면서도 이거 좀 모호하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리고 그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차후에 이제 이런 직권남용죄 혐의와 관련된 재판들이 있으면 그거를 판단할 때도 굉장히 쉽지 않을 겁니다. 차후에 이제 영향이 많이 끼칠 것 같은데요.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? 지금 이제 사실 저번 블랙리스트 대법원 판결도 그렇고 이번 네. 화이트리스트 판결도 그렇고 변호사들이 기대했던 부분은 이 의무 없는 일 예. 외에 직권남용. 예. 제가 아까 두 가지라고 네네네네.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지난번 블랙리스트도 그렇고 이번 화이트리스트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명쾌한 예, 이 예. 구분을 해놨고요. 거기에 네. 따른 법리를 만들어 놨는데 예. 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명확하게 판단을 안 했습니다. 그냥 어렵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어려워요. 직권남용이라고만 했지 이게 어떨 때 직권남용이 되는지를 예.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놨는데 예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. 지금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 네.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으로 그 직권을 행사하던 예. 그 상황에서 네.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에게 다스 소송의 법리를 좀 알아와라 예. 이렇게 지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예. 이 부분이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놓고 이제 당시 다투어졌는데요. 1심 재판부는 뭐라고 그랬냐면 대통령의 직권은 뭐 예. 외교라든가 국방이라든가 이런 쪽이지 예. 다스 소송의 법리를 알아와라. 이거는 대통령의 직권이 아니다. 예. 그러니까 직권남용죄도 성립되지 않는다. 그러니까 즉 다스는 국가의 일이 아니다. 그렇습니다. 예. 예, 대통령의 직권에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예. 판단해서 직권남용죄를 이제 무죄로 선고를 했고요. 예. 지금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법농단 사건에서도 예. 이 사법농단 사건에서 지금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 게 형사수석부장이 과연 후배 판사의 판결에 예. 개입을 했느냐, 예. 재판 개입을 했느냐, 판결문을 변경하도록 한 직권을 남용한 그런 혐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, 예. 이 형사수석부장의 주장은 이렇습니다. 내가 나한테 후배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나를 직권남용죄로
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. 예, 예. 직권에 기대지 않았기 때문에 더 나쁜 행위는 명확합니다. 예. 차라리 직권에 기댄 게 그거를 남용했기 때문에 조금 더 가볍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만 예, 예. 적어도 직권은 아니기 때문에 직권남용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라는 게 이쪽의 주장이라서 예, 예. 앞으로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이 부분이 다투어질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사실 화이트리스트 관련된 이 대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해주지 않을까 했는데 예. 그게 빠져 있어서 조금 아쉽습니다. 예. 아무튼 이 직권남용죄와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차후에도 굉장히 많이 할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해 주신 의무 없는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판단이 서 있고 좀 명쾌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 그 기준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좀 면밀히 들여다봤습니다. 뭐 여전히 어렵습니다. 예, 쉽지 어렵습니다. 않은 예.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오늘의 사건 큐브는요. 허윤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